미국에서 살던 윤도현은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도현은 급히 입양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메모에는 해안국제공항 3시 게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25년 전 헤어진 쌍둥이 형이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형제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윤도현은 미국 시애틀의 데이터 분석 기업에서 근무하는 30살 청년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5살 때 입양되어 한국어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제이슨과 함께 회사 구내식당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영상들이 추천 목록에 떠올랐습니다. 너 한국 출신이니까 이런 거 관심 있겠네. 제이슨이 아무렇지 않게 클릭한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도둑 사건을 다룬 뉴스였습니다. 도현은 샐러드를 먹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범인을 쫓아가는 남자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잖아.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돌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와, 정말이네. 완전 똑같이 생겼어. 너 한국에 쌍둥이 형제라도 있는 거야? 농담처럼 던진 제이슨의 말이 도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 외에는 한국에서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봤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분명히 범인을 쫓고 있었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그 모습이 도현 자신의 성격과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도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그 남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양부모님이 남겨주신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입양 관련 서류들과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란빛으로 바랜 작은 메모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로 또박또박 쓰여진 글씨였습니다. 도현은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날짜와 숫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급히 번역 앱을 켜서 메모를 해석해 봤습니다. 글씨체는 성인의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입양인에게 남긴 메모일 것 같았습니다. 7월 15일 해안국제공항 3시 게이트. 도건이가 도현이를 기다릴게. 도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자신이 미국으로 입양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도건이라는 이름. 도현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낯설면서도 왠지 친숙한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한국행 비행기 예매 사이트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나기로. 다음 날 도현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했지만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양부모님 댁을 찾아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양아버지 로버트와 양어머니 수자는 도현을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워준 분들이었습니다. 시애틀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계셨습니다. 도현아, 무슨 일이니?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내다니. 수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현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너와 똑같이 생겼구나. 로버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를 입양할 때 한국 기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너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다고 했거든.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릴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커서는 너무 행복해 보여서 굳이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단다. 수잔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양부모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자신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이 더 자세한 자료를 줬을 거야. 다락방에 보관해둔 상자가 있어. 로버트가 다락으로 올라가 먼지 쌓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입양기관의 공식 서류들과 함께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한국어로 도연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 한 장과 사진 두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두 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서툰 글씨로 도건이와 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5살쯤 된 쌍둥이 형제가 환하게 웃으며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도연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자신 옆에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정말 쌍둥이 형이 있었구나. 수잔이 도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출발일은 7월 15일로 정했습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그 날짜에 맞춰서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연은 해안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것이 25년 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미국 여권을 받아들더니 도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동료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을 찾으러 왔습니다. 도연의 대답에 심사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심사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대기 승객들의 시선이 점점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몇 명이 휴대폰을 꺼내 도연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낀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이때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시 별도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별도 조사실로 이끌려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경찰관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셨나요? 경찰관이 태블릿을 켜서 그 유명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범인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무슨 관계인가요? 저도 그걸 알아보러 한국에 온 겁니다. 아마 제 쌍둥이 형일 것 같아요. 도연은 가져온 사진들과 입양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양 기록이 확실하고 미국 시민권도 있으니 문제 없겠네요. 다만 이 일로 인해 언론에 관심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1시간 후 도연은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남자와 어떤 관계인가요? 쌍둥이 형제 찾으러 오신 거 맞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택시를 잡아타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뒤에서 달려온 이는 정도윤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서울에서 공익법률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정도윤입니다. 한국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선생님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연은 안도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기자들이 많아서. 도윤의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도연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입양 서류, 그리고 형을 찾아온 이유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도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 씨, 지금 시간 있으세요? 블랙박스 남자 관련해서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30분 후 그들은 시내의 한 카페에서 윤혜진을 만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으로 사회 이슈를 다루는 블로거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영상 속 그분과 완전히 똑같이 생기셨네요. 혜진은 도연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그분은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거든요. 혜진의 말에 도연과 도윤이 놀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명한가요? 매년 7월 15일마다 해안국제공항에 나타나세요. 삼시게이트 근처 벤치에 앉아서 밤새 누군가를 기다리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공항 직원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오늘이 바로 7월 15일이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밤 11시쯤 나타나시거든요. 혜진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시간 후면 25년 만에 형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혜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이 매년 가져오시는 흰 봉투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25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혜진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그분을 본 건 3년 전이었어요. 공항에서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은 혜진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년 똑같은 패턴이에요. 밤 11시에 나타나서 벤치에 앉아요. 흰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새벽까지 기다리시죠. 혹시 누군가와 만난 적은 없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새벽 5시쯤 되면 조용히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봉투는 그대로 벤치 위에 두고요. 혜진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형이 얼마나 외롭게 기다렸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나요? 공항 청소부 아저씨가 한번 열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린 그림이랑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대요. 도연은 양부모님 댁에서 가져온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물건들이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아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분으로 소문나 있어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지만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사진 속 남자를 보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가볼 거예요. 혹시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25년 만의 만남이잖아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했어요. 도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8시였습니다. 운명의 순간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경찰서에 한 번 더 가봐야겠어요. 블랙박스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같이 가죠. 혜진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녁 8시 30분, 세 사람은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도연의 정체를 확인한 후 기꺼이 협조해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형사가 컴퓨터 화면에 그 유명한 영상을 띄웠습니다. 도연은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범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에는 정의감과 분노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분은 완전히 선량한 시민이에요. 형사가 증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편의점 사장 김대수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분이 큰 소리로 도둑놈 서라하고 외치면서 쫓아가더라고요. 덕분에 범인이 당황해서 물건 일부를 떨어뜨렸어요. 근처 상가 주인 박순애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분이에요. 범인이 가방을 들고 도망가니까 끝까지 쫓아가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기 쉽지 않은데 여러 증언을 들으며 도연은 형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닮은 것은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범인은 잡혔나요? 아직 못 잡았어요. 하지만 이분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죠. 형사가 증거물들을 보여줬습니다. 범인이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들이었습니다.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나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주변 상인들 말로는 가끔 이 근처에서 목격된다고 해요. 아마 이 동네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형사의 말을 듣고 도연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몇 시간 후 공항에서 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항상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시는 분 같아요. 도연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형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9시 45분이었습니다. 이제 1시간 15분 후면 25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가볼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가요. 도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40분 해양국제공항 3시 게이트 근처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승객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도윤, 혜진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벤치를 지켜봤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확히 11시에 나타나실 거예요.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키는 순간 정말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천천히 벤치로 걸어왔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키, 체격,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벤치에 앉아 흰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25년 동안 저렇게 기다렸을까요? 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신과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5년 동안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을 간신히 소리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정말 너니?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도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감동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이세요? 겨우 짜낸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나야. 내 형 도건이야. 도건이 벌떡 일어나서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확인하듯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쩍 커서. 도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형도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당연하지. 우리 쌍둥이잖아. 그제야 도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형이 있었다는 것, 그 형이 25년간 자신을 기다려왔다는 것. 도건이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된 쌍둥이 형제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만 보고 내가 어떻게 컸을지 매일 상상했어. 도건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매년 여기 와서 기다렸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두 형제는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목격한 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 정말 보고 싶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공항에서의 감동적인 재회 후 도건은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도연아, 정말 보고 싶었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도건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얘기를 해야겠어. 많이 편찮으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편찮으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계셔. 기억이 흐릿해지고 계시거든. 하지만 내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살아나셔. 도건의 말에 도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어머니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집에 계셔. 내가 모시고 살고 있어. 휠체어를 타셔야 하지만 의식은 대부분 또렷하셔. 도건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내 이야기를 하셔. 도연이가 언제 돌아올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하면서 지금 당장 뵙고 싶어요. 도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도건이 놀랐습니다. 정말 밤늦은 시간인데 25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두 형제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건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도연에게는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벌려고. 결혼도 못했어. 도건의 담담한 대답에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쟤 때문에 형이 희생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무슨 소리야? 가족이잖아. 당연한 일이지. 도건의 따뜻한 말에 도연은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게 매년 그 날짜를 기억하고 공항에 나갔어요? 내가 떠나던 날이잖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졌어. 택시가 낡은 5층짜리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을왕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좀 좁지만 어머니랑 둘이 살기엔 충분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도건이 열쇠로 문을 열자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잠들지 않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도건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도연아? 정말 우리 도연이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5년을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도연이에요. 돌아왔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도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 도연이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잘생기고 건강하게. 할머니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와서. 아니야,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사실 내가 왜 입양될 수밖에 없었는지 늘 마음에 걸렸단다. 그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벅찼어. 먹을 것도 입힐 것도 부족했지.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라는 마음으로 너를 보냈단다. 버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도건의 손도 잡았습니다. 두 아들을 함께 끌어안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그날 밤 세 가족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어린 시절 자신이 썼던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도건이 25년간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어릴 적 그림들이 아직도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형이 이 방을 그대로 두셨구나.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건이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도연은 형을 도와 어머니께 아침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따라 기억이 또렷하셨습니다. 도연아,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니? 컴퓨터 관련 일을 해요, 어머니. 양부모님께서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도연이를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어머니의 말에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는 어머니의 넓은 품에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식사 후 도건이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이 어릴 때 입던 옷가지와 장난감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도 버리지 못하게 하셨어. 도연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거든. 작은 운동화 한 켤레를 보자 도연은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25년간 자신을 기다린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혼자서 어머니 모시고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무슨 소리야? 너도 혼자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함께하면 되잖아. 도건의 따뜻한 위로에 도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형, 저 이제 한국에서 살래요. 어머니랑 형이랑 함께요. 어머니와 도건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미국 생활 다 접고? 네. 가족이 더 소중해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정말 고마워. 그 후 도연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양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로버트와 수자는 도연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은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외국계 IT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건도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도연의 도움으로 건설회사의 정규직 현장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세 가족은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세 사람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도연과 도건은 매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매년 7월 15일이면 세 사람은 함께 해양국제공항을 찾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의 장소가 아닌 감사의 장소로 변한 그곳에서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공항 삼시 게이트 벤치에는 이제 작은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건이 제안해서 공항 측에 부탁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가끔 그 벤치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만약 그날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 용기를 내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두 아들이 함께 있어서 늘 행복해 하십니다.
가끔 기억이 흐릿해져도 도연과 도건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두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씀에 형제는 늘 고개를 숙입니다. 도연과 도건, 그리고 어머니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가족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들이 말입니다. 도연과 도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기적 중 하나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